이제 다시 마젤란 세계 일주의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물류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치적인 분란까지 초래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수에즈 운하를 만든 게 누구라고 그랬죠? 페르낭도 레세비라고 했습니다. 자, 레세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수에즈 운하를 완성을 해서 굉장한 뭐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레셉이 볼 때, 자, 이제 내가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봤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뭐가 있죠? 태평양에서 이렇게 저쪽 아래 가장 얇은 곳,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어지는 가장 좁은, 가장 얇은 곳에다가 운하를 파면은 태평양으로부터 오는 물류가 곧바로 남아메리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유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곳에다가 운하를 뚫게 되는 운하를 뚫겠다는 그러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나마 운하의 시작이죠. 즉,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그거예요. 결국 스웨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라는 프로젝트를 둘 다 동시에 시작했던 인물은 바로 프랑스의 페르낭드 레셉이었죠. 레셉이 돈을 모아서 파나마 운하 공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수에즈 운하처럼 하면 되겠다고 생각. 그리고 이미 수에즈 운하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쉽게 완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페르낭드 레셉은 파나마 운하를 완성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레셉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스캔들하고 엮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말라리아가 퍼지게 돼요. 말라리아가 사실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의 그 노동자들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 공사 중에 사망한 숫자만 2만 2천 명입니다. 네. 그리고도 실패를 했죠. 그렇게 해서 파나마 운하가 이제 포기할 만큼 됐는데 결국은 이 파나마 운하를 완성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914년에 파나마 운하를 개통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개통한 데는 그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운하를 파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사이기도 했지만 운하를 파겠다는 것은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이 외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원래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는 그 영역, 파나마 운하를 뚫는 그 지역은 원래 콜롬비아령이었어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미국에다가 너무 큰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딜이 깨지죠. 그래서 미국은 콜롬비아를 제끼고 아예 파나마라는 국가를 독립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파나마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계기는 이 파나마 운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쿠웨이트죠. 영국이 이라크에서 쿠웨이트만 따로 떼어다가 독립을 시킨 것과 비슷한 이유로 파나마라는 나라가 독립국가가 생긴 그 이유도 이 정치적인 문제, 이 파나마 운하에 걸린 이 이권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파나마는 이 운하로 통해서 공동 운명체로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다가 1999년까지 이제 운영권을 갖게 되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이 1989년에 파나마를 침공하죠. 파나마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미군들이 그냥 파나마로 들어가서 막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인력이 죽었습니다. 뭐 몇백 명이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몇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당시 노레아가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노레아가 대통령이 마약을 밀매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노레아가 대통령을 처단하기 위해서 축출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사실 명분이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파나마 침공을 통해서 노레아가 대통령을 생포를 해서 관타나모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가두게 되는데 명분이 아까 말한 대로 마약 밀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레아가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국영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버텼거든요. 결국은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국가도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은 이권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찾기 위해서 중동전을 벌였던 것과 똑같이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멀쩡한 나라를 침공하고 그 대통령을 잡아가 버린 것이죠. 물론 명분은 있었지만 사실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권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운하, 이 물길에 대한 그 권력의 집착은 큰 것이죠. 이것이 세계사를 움직일 만큼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8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에 주 모델가 주인공 중에 하나가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서 북유럽으로 항해를 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온 것이죠. 여기서 최초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북극 항로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를 통과하려면 쇄빙선이 따라다녀야 했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라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북극에서 얼음이 자꾸 녹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북극의 얼음이 충분히 녹게 되면은 쇄빙선을 거치지 않고도 북극 항로를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보인 것이고 2018년 8월에 나왔던 저 부산으로부터 출발했던 머스크의 저 배가 갔다는 저 사건은 그러한 가능성, 북극 항로가 얼지 않는 북극 항로를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된 것이죠.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라인이 우리가 보통 저기 부산 보이시죠? 부산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저쪽 그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 밑을 지나서 수에즈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게 그나마 수에즈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수에즈가 없었다면은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프리카로. 수에즈 때문에 많이 당겨졌지만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북극을 통해서 얼음이 없다면 북극을 통해서 북유럽에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죠. 이것은 엄청난 혁신입니다. 우리는 계속 얼음이 녹으면 어떡하나, 기후가 변하면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물론 그건 맞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현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얼음이 녹는 그 현상을 통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얼음으로 갇혀있던 북극 항로가 열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보시면 부산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는 그다지 큰 메리트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메리트는 어디냐면 바로 북아메리카 쪽에서 오는 항로입니다. 북아메리카 쪽에서 베링해를 거쳐서 그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가까워요.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는 여러분이 그 북극 쪽으로 건너간 비행기 노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들이 북극을 거쳐서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름을 소모해야 됐는데 북극 항로로 오게 되면은 훨씬 더 그 기름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북극 항로, 얼음이 녹게 되는 북극 항로, 만약에 정말로 얼음이 녹게 된다면 물류의 혁신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